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베이스러닝을 하다가 또 어깨를 다쳤죠. 그리고 곧장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김하성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은 김하성 선수의 이름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워졌거든요.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빠졌는데 왜 김하성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김하성 그리고 샌디에고 파드레스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김입니다. 시즌 초반에도 한 차례 타티스 주니어 선수 어깨 부상이 있었었죠. 당시를 생각해보면은 그 자리를 김하성 선수가 메꿔줬습니다. 즉 타티스가 빠지면은 유격수 자리는 김하성이 차지한다, 이 공식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됐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는 김하성 선수가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 김하성 선수를 대신해서 크로노 월스 선수가 유격수로 선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노 월스 선수가 유격수 경험이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크로노 월스 선수를 생각해 보면은 2년차 선수 아니겠습니까? 올 시즌 포텐이 제대로 터졌다, 아니 지금 터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 2루수로서 주로 활약을 하면서 올스타 경기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격수 포지션에서도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타격감이 현재 장난이 아니거든요.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김하성 선수와 크로노 월스 선수가 2루 포지션을 놓고 경쟁한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계셨습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더 이상 크로노 월스 선수는 김하성 선수의 경쟁자라고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한참 치고 나간 상황입니다. 팅글러 감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크로노 월스 선수는 절대 뺄 수 없는 선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루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레이드 마감일 바로 직전에 AJ 프렐러 단장이 올스타 2루수 아담 프레이저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루 포지션에 프레이저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2루도 차 있고 유격수도 차 있고,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또 돌아오게 되면은 외야로 나간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현지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외야로 포지션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지금 크로노 월스 선수의 포텐이 제대로 터졌기 때문에 아마도 유격수 포지션은 계속 크로노 월스 선수가 주로 맡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지금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김하성 선수는 단순히 백업이 아니라 백업의 백업이다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경쟁 구도에서 많이 밀려난 상황입니다. 트레이드 마감일 바로 직전에 프레이저 선수를 영입하고 난 이후에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에릭 호스머 선수를 타팀에 트레이드 시킨다, 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됐었거든요. 만약에 호스머 선수를 타팀으로 보냈다라고 할 경우에는 1루 포지션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에게도 조금 출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호스머 선수를 타팀으로 이적시키는 데는 실패를 했고, 자, 이렇게 되면서 1루 호스머, 2루 프레이저, 유격수 크로노 월스, 마차도 선수는 뭐 당연히 붙박이 3루수고요. 그래서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복귀한 이후에도 외야로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김하성 선수에게 출전 기회가 많이 그렇게 찾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김하성 선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배수비 또는 대타로 꾸준히 출전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경기에 뛰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려야 되거든요. 경기 막판에 대타 출전을 하면서 좋은 타격감을 유지한다,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김하성 선수에게는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뎁스가 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내야진을 확인해 보면은 올스타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워낙 뎁스가 좋은 팀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냥 기회를 또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구단의 입장에서 생각했었을 때 LA 다저스가 항상 선수를 끌어모으는 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후반기 상당히 많은 경기 수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게 또 여러분들 정규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김하성 선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두 차례 기회가 왔었을 때 조금 크레이지 모드로 들어가야지 출전 기회를 조금 부여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김하성 선수가 6월 한 달 동안은 괜찮았거든요. 타율 2할 6푼 3리, OPS 781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제 메이저리그에 조금 적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싶었는데 7월 한 달 동안은 선발 기회가 6경기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 8월 들어서는 2경기밖에 선발 출전을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약간 흐름이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김하성 선수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기회가 왔었을 때 아주 작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확실히 보여줘야지 후반기 때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뭐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시즌 끝난 다음에 가능한 일이고요. 일단 김하성 선수는 2021년 올 시즌 후반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부상자가 우르르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김하성 선수는 웨이팅 모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팅글러 감독의 입장에서는 뭐 행복한 고민에 빠진 거겠죠. 크로넌 월스 있죠, 타티스 주니어 선수 곧 돌아오죠, 그리고 프레이저 선수까지 있죠. 거기다가 또 김하성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뎁스 정말 강하지 않습니까? 뭐 LA 다저스 또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뭐 구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뎁스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크로넌 월스 선수가 치고 나갔고 아담 프레이저 선수의 영입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김하성 선수는 조금 대기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후반기 때 한 차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김하성 선수에게 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가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홈런은 예전에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친 홈런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왜 이번 시즌 6호 홈런이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자, 그동안 김하성 선수 관련된 소식 현지에서 그렇게 많이 들려오지 않았죠? 최근에 이 타티스 선수가 또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아담 프레이저 선수가 트레이드로 영입되고 난 이후에 김하성 선수의 출전 기회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지만 타티스 선수의 또 갑작스러운 부상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김하성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조금 아쉬웠어요. 그런데 단순히 김하성 선수가 못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출전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6월 한 달 동안 타율 2할 6푼 3리 홈런 2개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에 조금 적응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만은 7월 한 달 동안 타율 1할 8푼 8리 홈런 단 1개도 기록하지 못했고 그런데 아예 출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선발로 출전했던 경기가 6경기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또 그 와중에 프레이저 선수까지 영입했으니 하지만 또 여러분들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은 마라톤 아니겠습니까? 타티스 선수의 아쉬운 부상 뭐 하여튼 김하성 선수에게는 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8월 1일 8월 첫날인데 자, 오늘 홈런뿐만이 아니라 2루타까지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재밌는 부분이 이번 홈런을 보면서 현지 팬들이 아주 재밌는 반응, 재밌는 글들을 올려주셨거든요. 카너님께서 트위터에다가 올려주신 글인데 He figured out velocity it might be over for the league. 드디어 김하성이 구속을 해결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 김하성 선수가 기록했던 홈런은 빠른 공이었고요. 그리고 빠른 공의 구속이 97마일이었습니다. 거의 뭐 100마일에 가까운 그런 강속구였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아직까지 김하성 선수가 강속구 투수들한테 적응하는 모습 지금까지는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오늘 경기 전까지 김하성 선수가 5개의 홈런을 기록을 했는데 5개 중 4개는 다 변화구였고요. 그리고 빠른 공을 상대로 기록했던 홈런은 92.5마일 지난 5월 30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 때 나왔던 홈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김하성 선수가 95마일 이상 즉 메이저리그에서 뭐 강속구로 여겨지는 그러한 구속을 상대로는 장타를 거의 치지 못했고 단 1개의 홈런도 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홈런이 드디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김하성 선수의 홈런이 단순히 타티스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쳤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최고의 강속구에 적응한 게 아닌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오늘 홈런 단 1개 쳤다고 해서 이제 뭐 분석이 끝났다라고 말할 순 없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김하성 선수의 홈런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홈런보다도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홈런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김하성 선수도 이제 나도 메이저리그 강속구 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김하성 선수가 기록했던 홈런은요, 타구 스피드가 무려 104마일 나왔고요. 그리고 타구 거리가 128m까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타구 강속구를 상대로 드디어 오늘 김하성 선수가 뽑아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티스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놨고, 솔직히 지금 이 어깨 부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약간 시한폭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하성 선수가 이렇게 유격수 포지션에서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기분 좋게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승리로 경기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구속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오늘 경기에서 기록했던 2루타 코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몸쪽 높은 코스에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오늘 경기에서 기록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홈런 타구 스트라이크 코스였거든요. 자, 2루타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 홈런도 그렇고 올 시즌 내내 김하성 선수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김하성 선수가 몸쪽에 약하다, 빠른 공으로 들어갔었을 때 잘 대처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김하성 선수가 바깥쪽 코스, 가운데 코스는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만은 몸쪽에 파고드는 공이 들어왔었을 때 타율이 낮은 거 여러분들 한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단순히 오늘 경기에서 김하성 선수가 빠른 공을 홈런을 만들었다,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김하성 선수의 약점으로 평가받았던 몸쪽 높은 코스를 단순히 안타를 친 게 아니라 장타 2개를 만들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경기가 김하성 선수에게는 그 어느 경기보다도 의미가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오늘 경기처럼 김하성 선수가 97마일, 98마일 이런 강속구에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까지 오늘 경기처럼 몸쪽 코스 공을 잘 공략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후반기 때 잠시 타티스가 빠져나간 사이에 조금 치고 나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7월 한 달 동안 거의 출전 기회가 없었던 김하성 선수, 최근에 조금 김하성 선수 소식이 잠잠했는데 8월 첫날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요. 단순히 홈런 쳤다, 장타 쳤다 이게 아니라 그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를 오늘 드디어 풀었기 때문에 그 어느 홈런, 그 어느 장타보다도 정말 중요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프레이저 선수가 오면서 출전 기회가 줄어들 것이 분명하면서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티스 선수의 아쉬운 부상이 나오면서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자, 오늘 같은 모습 계속 꾸준히 보여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후반기 정말 기대가 큽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김하성 선수의 홈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DKTV는 조금 있다가 올림픽 상상 중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